자, 안녕하십니까. 곽동영입니다. 오늘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도대체 그 사람들은 나한테 왜 그러는 걸까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해볼게요. 우리 학생분들이 캐스트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막 이렇게 많이 이런 거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다 보는데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는 내가 감히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인생의 고찰을 얘기해 드릴 만한 그런 깨달음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이건 나중에 좀 해야겠다라고 고민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에 최근에 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고 싶었던 게 몇 가지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가끔씩 물어보셔요. 선생님, 지금 수능까지 몇 개월 남았는데 내가 성적이 이 정도인데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뭐 이 정도 물어보십니다. 영어 등급을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물어볼 때, 야, 이거 무조건 된다. 이건 진짜 그냥 더블 S 쌉 가능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무조건 돼, 이거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또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절대 안 된다라고, never. 절대로 너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의욕을 꺾어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등급 한두 개 올리는 일은 크게 문제가 아닌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이제 재수 공부를 시작을 한번 해보고 싶어. 아니면 정시를 목표로 해가지고 이제 정시 파이터로 한번 고독한 싸움을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가 내신이 굉장히 안 좋아서 정시를 한번 도전을 해서 내가 인서울 상위권 대학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다 뜯어 말려. 안 돼. No, never. 니깐 놈이 막 감히 뭐 이런 느낌이지. 근데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그런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도대체 그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걸까? 아니, 그냥 오이가 없는 거야. 아니,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내가 책임질 건데, 아, 엄마 아빠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건 내가 이해한다고. 왜냐면 우리는 운명 공동체, 경제 공동체니까 엄마 아빠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엄마 아빠도 아닌 사람들이 주변에서 왜 그렇게 내 인생을 가지고 내 한계를 규정하면서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너무 기분 나쁘지. 그지? 예, 선생님도 사실은 그래서 고2 때 처음 공부를 시작했을 때 모의고사 막 400점 만점에 200점대 극초반 나올 때요. 전교 등수 50% 위로 못 넘어가고 밑에 있었을 때 내가 그때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선생님들 포함해서 내가 서울대 경영이나 경찰대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전부 다 안 된다고 하셨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 당시에는 이게 되겠어? 설마?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했었어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반에서도 수학 막 50점도 못 맞는, 예를 들어 모의고사 수학 50점이 안 나오는데 고등학교 2학년인데 여름인데 선행도 아예 하나도 안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정시로 서울대 경영 간다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안 될 가능성이 높겠지. 그지? 나도 그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경험상 내가 뭔가가 가능할까 못 가능할까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가장 큰 원인은요, 사실은 어디 있냐면 바로 나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나한테 안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들 그 말한 게 되게 기분 나빴거든요. 되게 기분 나빴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때까지 진짜로 한심하게 살았어요. 흔히 말하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거 아마 편집될 거예요. 내가 거친 표현했으면. 18살, 7살 때 나는 땡땡 삐리리였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땡땡 삐리리였어요. 그 뭔가 좀 거친 표현을 쓰고 싶은데 메가스터디는 바르고 고운 언어를 지향하기 때문에 가차 없이 편집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땡땡 삐리리였어. 땡땡 삐리리. 입에 담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지금 거칠고 험한 언어를 쓴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여러분들 저마다 청각적 심상을 최대한 발휘해서 한번 들어보고 상상해보세요. 두 글자, 세 글자로 험한 말. 근데 어쨌든 그 땡땡 삐리리였는데
진짜 게으르고 미래에 대해서 대비도 안 했고 항상 주변 탓만 하고 내가 어려운 형편에서 가난하고 힘들게 태어난 것에 대해서 원망만 하고 공부도 노력도 뭔가를 꾸준히 한 달, 일주일 이상 뭐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니깟 놈이 이제 뭐 한 일주일이나 가겠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 된다고 했겠지. 그렇죠? 예,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들 원망 안 해요. 그게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작을 하고 나서 진짜 공부를 본격적으로 내가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정시로 서울예나 경찰대급, 의대급 이상을 목표로 하고 나서 공부를 한 뒤로는요. 하루에 갖고 있는 시간에 거의 95에서 아무리 적어도 한 98% 정도를 공부했었어요. 잠자는 시간은 당연히 최소 필수죠.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잠은 충분히 잔다는 전제하에 그 나머지 시간을 진짜로 악착같이 내 체감상 때려 박았어. 그러니까 심지어는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고 하는 거를요. 뭐 더러운 일 아니죠. 생리작용이니까 누구나 다 있는 일이잖아. 영어 단어장 수첩 없이는 일단 참았어. 그래서 화장실에 가려다가 단어장이 교실에 있으면 교실을 들렸다 화장실 가는 거야. 변태 같죠. 아침에 일어나면 씻고 뭐 하고 하면서 영어 듣기 틀어놓고 했어. 그게. 그리고 밤에 잠자기 전에도 누워서 뒤척이거나 놀고 싶으니까 그때 그 침대 머리맡에 스탠드를 한쪽 구석에다가 놓아놓고 다른 불 다 꺼버리고 영어 단어장을 외우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냥은 멀뚱멀뚱 잠이 안 오는데 영어 단어장을 외우면요 10분 안에 졸려요. 너무 신기해요. 숙면이에요. 왜냐? 하기 싫다. 그냥 잘까? 이 생각이 들면 책 딱 덮고 탁 스탠드 끄고 나서 누워버리면 바로 그냥 탁 1분 안에 잠듭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문기적거리면 다시 단어장 꺼내서 봐야 되거든. 그럼 규칙을 잡았어. 그래서 밥 먹을 때도 암기장 외우면서 거의 밥을 혼자 먹었고, 그리고 수업은 내가 공부를 못해서 못 따라가는 수업 때는 전부 다 뭐 암기장을 외우거나 다른 문제를 꺼내가지고 공부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시간에 그냥 그렇게 막 미친놈같이 공부를 하니까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진짜 기적처럼 보통은 성적이 올랐어 라고 얘기하는 걸 여러분들 기대하셨겠지만 진짜 놀랍게도 성적이 거의 하나도 안 올랐어요. 한 3개월 미친 듯이 했는데 기초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기초를 메꾸는데 시간이 걸려서 이때까지는 성적이 진짜 거의 티가 안 나더라고. 근데 이제 하나 바뀌더라. 그러니까 뭐가 바뀌냐?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응원을 해줘. 와, 그거 진짜 신기하더라고. 그건 막 미친놈같이 막 하고 있으니까 머리 빡빡 깎고 막 아침부터 1등 와가지고 문 열고 공부하고 있어.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든 친구들이든 항상 학교에 오면 내가 먼저 와 있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가고 휴일날도 혼자 마지막에 도서관 불 끄고 집에 가고 우린 12시 1시까지 야자를 했으니까 막 그렇게 광기에 막 이렇게 휩싸여가지고 공부를 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는요 진짜 바뀌는 게 너무 재밌는 게 응원을 해줘요. 그거 진짜 아무도 공부 가지고 나한테 태클을 안 걸어요. 수업 시간에 좀 자고 있잖아요? 졸고 있잖아? 그 옛날 같으면 우리는 체벌이 심했던 시절이니까 그냥 선생님들 막 배구 선수에 빙의하셔가지고 여러분 뭐 하이큐 알아요? 애니메이션 하이큐? 김연경 선수 스파이크 때리는 것처럼 빡! 그래서 책상에 2차 충격 빠방! 이런 느낌이었거든? 근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졸고 있는데 와가지고 다정하게 쓰다듬어서 깨워주시는 거야. 동영이 요즘 고생 많지? 힘내라. 잠깐 세수 좀 하고 와라. 뭐 그렇게 바뀌더라고. 그 친구들도 막 조롱하고 놀리고 같이 놀자 막 했던 애들이 안 놀려. 성적은 하나도 안 올렸는데. 뭔가 인정을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성적이 퀀텀 점프를 하는 거예요. 과목별로 막 그냥 성적이 올라가는 게 한 문제 두 문제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10점, 20점 단위로 점수가 올라가. 모의고사 볼 때마다. 그러다가 그 겨울에 처음으로 수학 만점 찍고 수학하고 영어는 거의 졸업할 때까지 거의 만점 아니면 맥스 하나 정도 틀리는 정도 수준이었고 실수로. 그러면서 이제 3학년 중반부터는 모의고사 원점수 390점대로 찍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인생 살면서 제일 화려하고 뜨겁고 치열했어요. 요즘에 여름에 달궈진 한낮 오후 2시에 달궈진 콘크리트 바닥처럼 강남 사거리 콘크리트 바닥처럼 내 열정이 그때 뜨거웠어. 계란만 떨어지면 그때는 바로 후라이였어. 치 하면서. 아무튼 지옥불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그런 열정으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오늘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건 어차피 내가 정하는 거라 남들이 뭐라고 얘기해 주든지 그게 특별히 의미는 없어. 그런데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지금까지의 나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면 돼요.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면 돼요. 내가 무엇인가 목표를 잡았으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쭉 중심 잡고 직진해. 그리고 실천을 해. 실천이 누적되면 결과가 돼. 결과가 누적되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인정이 누적되면 나중에는 신뢰가 와요. 그래서 남들한테 신뢰받고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일단은 실천을 해야 되고 중간에 멈추면 안 돼. 아까 3개월까지는 성적 하나도 안 오르더라고. 이때 멈출까 말까 생각을 엄청 많이 했어요. 나는 멍청하니까 공부머리가 안 되고 남들이랑 뭐 똑같이 내가 사교육 도움 받을 수 없으니까 안 되는구나. 수도 없이 많이 생각했어요. 근데 3개월 하고 멈추는 게 쪽팔리더라고. 쪽팔려.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을까.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니깐 놈이 해봤자지. 결국 너도 똑같구나. 이런 소리 듣는 게 수치스러워서 울며 겨자 먹기로 버텼는데 한 6개월 시점 정도부터는 퀀텀 점프가 빵빵 터져버리더라고. 근데 나는 너무 기초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렸던 거고, 완전히 저같이 완전 밑바닥 수준, 중학교 수준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한 3개월 정도만 집중해도 당장에 등급 하나씩은 다 올라가요. 과목별로. 근데 내가 3개월이라고 하는 거는 더 할 수 없다 싶을 정도로 한계까지 스스로를 몰아붙였을 때, 선생님이 지켜보니까 진짜 이런 게 거짓말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꾸준히 성적 변화하는 거를 관리를 하고 지켜봤었던 학생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왔던 학생들이 몇 명 있는데, 국영수 합 등급이 16, 17에서 시작해서 합 6까지 줄어든 학생들이 몇 명 있어요. 놀랍죠? 딱 1년, 만 1년 정도 만에 합쳐서 10등급이 줄어드는 걸 봤어요. 여러분, 이건 거짓말 아니에요. 선생님이 나중에 소송이 걸리면 법정에서는 증거로 제출을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이제 학생들이 막 개인적으로 보여주라라고 하면 특정 학생들에 대한 개인정보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보여주기는 어렵죠. 그이긴 한데, 그런 학생들을 매번 봐. 그리고 학원 강사들이라면 가르치는 학생들 몇십 명 중에 그런 학생들이 한두 명씩은 매년 있다는 거는 누구나 다 인정해 주실 거예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지 말란 법이 없잖아. 내가 주인공이 되지 말란 법이 없잖아. 수능시험 보기 전까지 3개월, 4개월 남은 시점에 올인했을 때 지금보다 한 등급씩 과목표를 더 올렸을 때 지금보다 월등히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좋은 결과 있을 거라는 거는 자명한 거잖아요. 지금 고생하셔야 돼요. 지금 고생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냐? 더 할 수 없겠다 싶을 정도까지. 그래서 괴롭다 싶을 정도까지. 공부는 괴로워야 돼요. 괴롭지 않은 공부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겠어요. 공부가 할 만한데 그러면 남들도 다 그만큼은 해요. 달리기랑 똑같은 건데 남들 하는 만큼 해서 내가 어떻게 남들을 따라잡고 등급을 올려요. 그냥 유지가 되겠지. 할 수 있을 만큼 한다고 하면. 근데 우리가 본능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고통스러운 정도 수준을 피하려고 그래요. 우리 뇌는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걸 의지로 해서 과부하를 걸어버려야 돼요. 여기서 악셀을 더 밟으면 엔진이 터져버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빨간색으로 얼럿이 계속 뜨는 거야. 삐삐삐삐 하면서. 그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들 부스터 켜버려야 돼요. 그래, 엔진이 터지든지 아니면 내가 성공을 하든지 둘 중 하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풀악셀을 밟아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 강의 커리큘럼 제목이 제로백 시리즈잖아요. 그 제로백 시리즈 영감을 받았던 게 그런 레이싱 애니메이션에서 선생님이 영감을 받았어. 엔진이 마지막에 폭파한다고 해도 안 죽어. 공부하다 내가 죽는 사람 못 봤거든. 그러니까
내가 죽을 만큼 힘들다라는 생각 들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마지막까지 좀 달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한테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한테 그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너희들이 틀렸고 내가 맞았다라는 것을 입증해서 보여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못 참고 그걸 입증해서 보여주지 못한다면 결국엔 그 사람들 말이 맞게 되는 거지. 근데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그런 굴욕적인 삶을 왜 참습니까? 내가 맞았다라는 것을, 내가 꿈꾼 것을 나는 이뤄냈다는 것을 실천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할 수 있었던 걸 이 영상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왜 못하겠어요? 라고 생각해 주세요.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올려보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미리 이뤄낸 사람들도 다 나랑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야. 시작은 다 똑같았어. 다만 달성될 때까지 최선 다하고 포기를 안 했을 뿐이지. 여러분들이랑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선생님이 됐든 다른 선생님들이 됐든 아니면 뭐 대단한 사람들이 됐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사람과 대단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짓는 기준은 깔끔하게 딱 하나야. 그 마지막 성공을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일정 수준 이상의 노력을 견지를 했는가 못했는가. 여러분들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바가 없다면 수능 볼 때까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진짜 끝까지 중간에 멈추지 않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